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외신들은 상하이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당국의 엄정한 제로 정책이 2차 피해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이 일부 시민들은 문화 대혁명의 재등장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당국이 베이징을 구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상하이 봉쇄가 2주일이 지나면서 집에 갇힌 많은 시민들의 양식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중국 투자계의 여성 리더 시신도 인터넷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소식에 따르면 상하이 당국이 제로 정책 총방침을 단행하는 것으로 보아 정치가 전염병 사태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1980년대생 이후의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문화 대혁명식 운동 총극이 다시 찾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화 대혁명 기간 그의 집과 가족을 잃다시피 한 상하이 주민 지안미는 미국의 소리에 지금이 문화 대혁명 2.0판이다. 문화 대혁명이 우리 곁에 확실히 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년 대기근은 인재이고 3년 방역도 인재입니다. 지안미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 백성은 백성이 아니다. 그것은 땅강아지, 개미, 부추, 사람은 베어 먹으려고 심은 부추일 뿐이다. 백성이 죽으면 죽는 거고 아무리 많이 죽어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야채를 좀 배급해주면 우리는 당을 칭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 지안미는 관공서에서 사람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아마 사람들을 모두 가두어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지안미는 이번 사태가 확실히 일부 상하이 사람들에게 철권을 맛보게 했다. 자기 몸을 때려야 아픈 줄 알지. 그러나 실제로 깨어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말 많지 않다. 오랫동안 세뇌를 당해 이미 머리가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의 총극은 끝나지 않았고 더 끔찍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9일 밤 상하이, 안후이, 산시, 허베이 등 10여 개 성가시가 고속도로를 봉쇄했습니다. 무엇보다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봉쇄돼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비상훈련을 할 것인지 궁금했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고속도로를 봉쇄한 것은 단지 상하이의 전염병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7월 1일 공산당 창건 일전에 바이러스를 물리치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막아야 하며 전국의 바이러스가 베이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베이징을 상하이처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국 가입 안건을 논의했으며 크렘린궁이 정세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최근 러시아군이 핀란드 국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하고 있으며 실시간 위성 사진에도 현재 핀란드만에서 시험 중인 러시아 해군의 라다급 잠수함이 포착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올여름 핀란드와 스웨덴이 차례로 나토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에 크렘린궁이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중무장한 러시아군이 핀란드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트위터에 떠도는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동쪽 비보르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대한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중군사 장비를 핀란드 국경으로 옮겼습니다. 4월 12일 미 해군연구소의 컬럼니스트이자 군사 전문가인 하이스트는 트위터에 실시간 위성 사진을 게재하며 현재 핀란드만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해군의 라다급 잠수함이 해상 시험 중인데 이 잠수함은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파병에 대해 핀란드 네티즌은 러시아군이 핀란드 국경까지 왔다고 하니 긴장된다. 북유럽과 발트의 연안 국가들의 군대가 수년간 러시아 서부 국경을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을 응징하며 주도적 위치를 가시하는 데 불과하다. 실제로 우리는 누가 세계 보스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나토와 핀란드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드름을 피우며 겁을 주려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핀란드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지대지 중장비는 모두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장비가 대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핀란드 쪽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는 비꼬면서 러시아의 라다급 잠수함은 국영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지만 재고가 있나? 날려봐라.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동맹인 빅토르 메드베드추크가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로 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2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공유한 사진에는 추격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은 메드베드추크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젤렌스키는 메시지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감사하다. 작전은 훌륭했다. 구체적인 체포 과정은 나중에 밝히겠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고 썼습니다. 언론은 메드베드추크의 체포가 젤렌스키에게 중요한 도의적 승리를 상징한다고 전했습니다. 메드베드추크는 친러 정치 신념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관리들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릴 경우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드추크를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괴뢰 정권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이반 바카노프 국장은 트위터에 당신은 친러 정치인이 돼 침략국을 위해 수년간 일할 수 있다. 당신은 최근에 정의를 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위장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전혀. 족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젤렌스키는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포로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러시아 연방에게 우리는 현재 러시아에 수감되어 있는 소년 소녀들을 위해 당신의 부하와 교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 집행부와 군도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